눌렀어요? 안녕하십니까. 4조 데이지의 발표를 받은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APM 환경과 오픈소스를 좀 여러 개 활용해서 저희 종합관리 웹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표는 배경, 역할, 과정,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느낀 점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뭐 전에 했었던 APM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건 좀 테마를 잡고 가고 싶었어요. 뭐 쿠버네티스나 이전에는 도커나 뭐 KVM 인스턴트 같은 거를 쉘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걸 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되 좀 컨셉 있게 가보자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교나 어디 뭐 회사 들어가면은 4번이랑 비밀번호 막 주고 저희가 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꾸지만 미리 생성된 유저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로그인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학생들이 웹에 접속을 할 때 저희가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서 유저한테 주고 유저가 들어가면은 그 유저의 권한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이 접속을 하면은 자신의 뭐 개인 정보라던가 가입된 정보 아니면 뭐 출석률 이런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로 들어가면은 학생들의 전체 뭐 출석률이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현해 보려고 프로젝트 배경을 봤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제 저희가 좀 이번에는 했던 게 저번에 폭포수처럼 했거든요. 개발 방식을. 그래서 세 명이 한쪽에 다 달라붙어서 완료되면 다음 쪽 넘어가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스마트하게 에자일 방식으로 한 명은 이 서비스를 하고 한 명은 뭐 웹에서 구동되는 뭐 데이터 베리커이스를 하고 뭐 한 명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롤링 업데이트 부분 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간과했던 게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0.3, 0.3, 0.3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쳐도 1이 안 돼가지고 뭐 하나 이도저도 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채로 프로젝트가 일단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표로 잡았던 거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오픈 아이디 커넥트 방식으로 로그인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웹서버랑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도중도중 오토스케일러든가 롤링 업데이트 바로 가능하게끔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DB 구성해서 홈페이지에서 해당 DB에 저장된 값들을 권한에 따라 쿼리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삼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총괄과 오픈소스를 활용해 이제 ADP 서버를 따로 구축했고요. IDP 서버를 따로 구축했고요. 네. IDP는 뭐의 역자예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였습니다.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였던 걸로 좀 기억했습니다. 그다음에 준영 씨는 이제 롤링 업데이트 부분하고 웹서버 구성하는 데 보조를 해주셨고, 민우 씨는 웹서버 구성하고 DB와 이제 쿼리 부분 담당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앞서서 일정은 이제 저희가 3일 정도 기획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쭉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데요. 원래 이 환경을 GCP 상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GCP 상으로 개발을 했었고,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부하분산 활용을 위해서 2대 정도 GCP 상에서 구현했는데, 이제 이거를 GCP 상의 인스턴스를 따로 구성한 게 아니라 GK라고 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마스터 서버는 따로 없지만 노드는 바로 생성되게끔 해서 이제 뭐 쿠버네티스 상에서 웹서버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노드들의 이제 배포는 되지만 실제 세대 배치했는데 2대밖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클록 서버 같은 경우는 도커를 통해서 따로 하나 배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들어올 때 이 로드 밸런서는 따로 실제 서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비스 이제 쿠버네티스 인그레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고정 로드 밸런서 값으로 원래는 값을 받아서 이제 부하 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구성도대로 프로젝트가 일단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구성은 이렇게 했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맡았던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토폴로지인데요.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정보를 저장해 놓고 로그인을 할 때 해당 정보를 불러와서 맞는지 아닌지로 로그인을 했었는데, 제가 시험해보고 싶었던 방식은 이제 OIDC라고 해서 유저가 접속을 할 때 일단 쿠버네티스 인그레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인그레스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유저가 어떤 주소로 접속하느냐에 따라 이제 분배를 좀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방식만 썼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해서 유저가 1차적으로 일단 여기를 접속했을 때 이제 실제 해당 서비스로 접속을 하고, 그 서비스에서 이제 보시면 이 쿼드로 접속하게 되는데, 이 쿼드를 컨테이너가 원래 하나로만 썼었는데 저는 이번에 아예 두 개를 붙여서 여기 이제 오픈 소스가 앞단에 있고 그 뒤에 실제 웹 서버가 있는 방식으로 구조가 됐어요. 이게 이제 사이드카라고 해서 저희 옛날 영화 보면 이제 자동차 하나 있고 그 옆에 자그마한 자동차 뭐 붙어 다니잖아요. 그 옆에는 자유롭게 탈부착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앞단 같은 경우나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져도 얘는 작동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이제 오픈소스, 저는 게이트키퍼랑 발음이 조금 어려운 오아스 프록시라는 걸 두 개 다 써봤는데,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 웹서버 주소가 이 뒤쪽에 있는 백엔드 주소가 아예 노출되지 않게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접속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받고 얘는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하려는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 번 더 이 키클락이라는 인증 서버를 별도로 구별해놔서 이제 고객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얘가 이 유저가 너를 통해서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맞냐라고 해서 키클락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이제 방식이 조금 설명하니까 어렵네요. 이제 유저가 여기 왔을 때 키클락에서 이제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요. 이 프록시에다가 키클락이 우리 로그인 대행한다는 걸, 그걸 따로 대행을 해놓으면 유저가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키클락에서 너 나한테 등록한 사용자가 맞네? 그리고 이 유저도 나한테 등록이 돼 있네라고 해서 이 토큰을 JWT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을 프록시한테 다시 보내준다. 맞는 사용자라고. 그러면은 리버스 프록시에서 다시 저희 백엔드 쪽으로 연결시켜줘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싶었고, 놀랍게도 7일 동안 계속 구현을 못하다가 발표하기 1시간 전에 구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서버에 대한 개념을 더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저희 프록시랑 그 웹서버가 붙어있는 디플로이먼트 파일이고요. 이제 게이트키퍼랑 오아스 프록시 두 개 다 사용했는데 둘 다 맥락은 비슷해서, 디스커버리 UL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받을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클락 서버에 있는 로그인 페이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HTTPS 인증서 서버가 없기 때문에 그 인증 부분은 다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시크릿 쿠키 페일이랑 스킵 오픈 아이디 프로바이드 TLS 베리파이드였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이제 키클락에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구글로 로그인할 때 네이버에서도 이제 구글로 로그인을 한다고 치면은 구글 로그인 페이지가 따로 뜨잖아요. 근데 구글에 요청을 할 때 저희가 등록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 구글이나 아니면 그 로그인 대행해주는 곳을 발급해주는 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포트냐인데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3000번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리다이렉션 URL이 이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돼서 인증받은 사용자일 때 어떤 주소로 이제 접속하게끔 해줄 건지. 그다음에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로컬호스트 쪽에 있는 걸 바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거를 썼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뽑아서 쓸 건지 이제 업스트림으로 따로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세팅인데 오아스도 똑같이 어느 쪽에서 로그인하고 어느 쪽에서 키가 받고 인증받을 건지에 대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80번, 그러니까 외부로 접속하는 포트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구성된 컨테이너에 있는 3000번의 포트로 바로 보내달라고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따로 접속할 수 있게 클러스터 IP로 구성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소로 누군가 들어올 때 이제 요 서비스로 보내되, 이 패스 쪽에 있는 이거 발음을 모르겠네요. 어나토네타션?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경로를 적대값으로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 어떤 서비스, 어떤
그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경로로 그냥 메인 인덱스 쪽으로 보내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키클러 이쪽에 어드민 콘솔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유저의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이쪽에 설정할 수 있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이쪽 키클락의 로그인 화면에서 들어가야지만 그 권한이 없는 쪽은 이쪽에서 튕겨지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백엔드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웹서버로.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해 JWT 토큰을 발행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토큰을 어떻게 매핑해서 발행할지 결정해 줄 수 있고, 실제로 해당 어떤 유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SSO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JWT 토큰을 받으면 이제 그게 쿠키 값이나 세션에 남아 있는 한 제가 등록해 놓은 서비스들은 다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디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구글에 들어가서도 네이버를 등록해 놨으면 네이버도 바로 로그인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카카오에 들어가서 카카오가 바로 로그인 되는 식으로 한 서비스인데, 저희 네이버나 뭐 다른 들어가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으로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처럼 이게 오픈소스 넥스트 클라우드인데, 얘도 기회 일환으로 로그인 하면은 저장 공간을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저장 공간을 써서 클라우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유저를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미리 SSO를 다 넥스트 클라우드에 연결해놔서 유저가 접속을 하면은 이 클라우드 공간을 로그인 없이 별도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로그인 서비스가 오늘 완성돼서 이거는 따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준혁 씨가 따로 구성한, 민우 씨가 따로 구성한 부분이고, 민우 씨가 구성한 원래는 G 클라우드 안에 이제 GCP 안에 웹 서버를 구성했어야 됐는데 제가 약간 시간도 부족했고 면접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인덱스 파일로 구성이 됐고요. 로그인 페이지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웹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아이디가 비밀번호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같으면 세션 하나 생성해서 이제 세션이 생성해서 이제 그 아이디 값이 루트일 때 루트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고, 아니면 또 하나 세션을 세션을 만들어서 아니면 이제 관리자가 아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자 페이지와 관리자 아닌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이제 웹에서 만들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게 컴피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회원 가입을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게 이런 코드로 써드렸고요. 보시면 보시면 이제 아이디가 패스워드, 패스워드 확인, 그리고 이름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다음 보시면 웹에서 저희가 원래 구성하려 했던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 그리고 원래 수강 과목, 그리고 강사님들 이제 정보까지 이제 넣으려고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테이블에서 다 웹에서 만들 수 있고 연동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롤링 업데이트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롤링 업데이트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이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을 했다가 HTML만 이제 바꾸기에는 좀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있어서 저는 이제 보통 모바일 게임에서 저는 감명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게임을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너무 형식상만 있으니까 게임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테트리스를 이제 제가 하면서 해보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는 테트리스를 일단 구현해가지고 이제 버전 처음에는 테트리스 하나만 있고 그 후에 버전에는 이제 테트리스, 팩맨 이제 새가 이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이제 YAML 파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제 옆에 있는 사이드바를 업그레이드한 형식입니다. 위에는 이제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버전을 써서 이제 레코드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훈 씨가 이제 방금 아까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테스트 하신 그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이트가 짤막하게 구동이 돼 있거든요.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따로 좀만 보여드리고 시연 영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딱 2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같은 네트워크 상이기 때문에 10점대를 사용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원래는 이게 GCP나 이런 쪽에서 구동이 됐다면 외부 주소를 가디아에 등록해서 원래 도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GCP 상에서는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친 nginx.nip.io는 그냥 저희 ETC 호스트에 등록하는 것처럼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냥 가상의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키값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바로 보이게 되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거를 원래 URL로 따로 따서 로그인하는 쪽에다가 연결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늘 보여드린다면 바로 그냥 연결을 해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첫 번째로 만약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나 이런 걸 로그인하려고 하면 아이 로그인 자체가 되질 않고요. 만약 권한을 설정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가입은 돼 있는데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들어올 때는 별도로 리다이렉트를 따로 걸어줄 수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제 이 창에서 만약 그냥 뒤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주소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세션 값에 로그인 안 된 그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창에서 로그아웃을 눌러서 토큰 값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그 세션을 파기해줘야지만 다시 들어가서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권한이 있는 유저로 로그인하게 되면 저희 원래라면은 저희가 완성된 이미지의 인덱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건 엔진엑스의 기본 이미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질문. 네. 그 롤링 업데이트 그거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롤링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코드들은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되나요? 저희 그 YAML 파일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미지 네. 형식으로만 만약에 이미지 이름을 바꿔서 올린다고 다시 어플라이를 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코드가? 질문을 다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롤링 업데이트 전략을 따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롤링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코드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코드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런닝 상태가 되면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 배포가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영상 보니까 따로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요? 저는 그 YAML 파일에서 이미지만 바꿔주고 이제 명령어로 통해가지고 이미지만 바꾸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롤링 업데이트 명령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네. 아.
분위기가. 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세 분이서 한 프로젝트가 결국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 제가 셋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가 처음 계획했을 당시에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원래는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제 쪽에서는 로그인을 구현하고 이제 로그인된 상태에서 학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공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출석률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는 값을 커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모든 쿼리가 다 나오게 되는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세 개가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 원래라면은 이제 하나 끝날